행정처장님, 지난번에 예.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이렇게 파기환송한 사례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차장님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그런 일 본 적 있어요? 판사로 재직하셨면서 없지요? 뭐 대법원에는 제가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본 적 없죠? 제가 이제 공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있냐고 보니까 없냐고, 일반적일 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국민 여러분, 대법원장이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키는 사례를 세 분의 기관장들께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법원은 그런 의심받거나 의혹받을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법원인데요? 어떤 대법원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법원에서 판단 내리면 그거 따라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그 3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그분, 태완이법 제가 만들어서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진짜 법인 잡고 난 다음에 그분 재심 받아서 무죄 됐잖아요. 그래도 3심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때 대법원까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엉뚱한 15살짜리를 범인으로 몰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몰았어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그 진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장을 믿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고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는데 4월 4일 날 김정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자우상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법적 예민이만 하고 정식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지. 그리고 그때 그 내면사님 이런 다음 종료는 내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은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것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나서 한 얘기,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었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봤느냐? 그랬을 때 처장님 뭐라 그랬어요? 어떻든 전자문서로라도 봤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그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씀 답변하세요. 예. 잠깐만요, 소장님. 예. 자, 보세요. 이거를 대체 토론이 아니라 처장이 청문회 때는 나가버리고 이걸 했으면 해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이제 오면서도 여러 가지 만약에 예. 본인이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 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이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 송구스럽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한 이제 저희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예. 자,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예.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는 드릴 텐데 이따 청문회장에 안 계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때 다시 와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자, 말씀드린 일단 이거 발언하세요. 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9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7일 날 상고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달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재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이제 이런 중요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안에서는 이제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됐어요. 자, 됐고요. 됐고요. 우선 전 이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니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온 녹취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답변을 하죠? 자, 여기 나와서 답변이 사실이 아니면 그대로 묻는 겁니까? 자, 운영 규칙도 저는 그래서 동등하게 적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와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을 주는데 전 이거 충분히 의심갈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됐고요. 대법원장은 그래서 즉각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해서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언 시간 내에 질문하고 발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 기회는 드리는데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예.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처장님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도 저는 법원행정처장께서 배석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권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이라는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이제 정통하시고 이제 위원회 진행을 갖다가 이제 원칙대로 하시는 데 대해서 늘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청문회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법관들이 즉 재판 관련한 청문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 때문에 네. 내 개인적인 의사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 네.